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이자 유튜브 버럭중사 이원준 채널 주인장 이원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세바시처럼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지만 이 또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한마디로 보물찾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효대사와 해골바가지 이야기 다들 아시죠?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제 강의가 따분하고 영양가 없을 것 같아도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도움되는 티끌만한 무언가가 있을 테니까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무엇이었나요? 네, 휠체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 걷지 못하고요. 더 놀랍게도 손도 전혀 사용 못하는 사지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장애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처럼 건강히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된 거죠. 저 또한 후천적 장애로 중도의 장애를 입게 된 경우인데요. 오늘 저의 중도장애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보물을 숨겨두었으니까 두 눈 크게 떠주세요. 자, 그럼 사고 전 버럭중사를 한번 만나보실까요? 저는 군인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전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으로 자부심 강하고 사명감이 높았던 기갑부대 간부 출신입니다. 왜 버럭중사라는 별명이 생겼을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세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런 모습일까요? 군인이었으니까 큰 훈련을 받다가 사고가 났을까요? 아님 북한군과 싸우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누구나 타는 자전거, 누구나 한 번쯤 넘어져 봤죠. 저도 단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을 뿐인데 목이 부러져 신경손상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13일 33년 동안 비장애인으로 살아온 마지막 모습이네요. 사고 직후 기절하고 깨어나서 헬기로 이송되면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꿈이야. 이러면서 진짜 믿기지 않는 현실을 부인했었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내 팔과 내 다리가 내 말을 안 듣고 더 황당한 건 온몸에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으니 정말 꿈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고 신변 처리도 못한다기에 육두문자가 절로 나왔었죠. 순 날라리 의사가 개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진짜 믿지 못했었죠. 얼마 뒤면 나는 다시 걷고 뛸 수 있을 거라고 그때는 굳게 믿었으니까요. 기껏해야 자전거 타다 넘어진 거잖아. 내가 뭘 그리도 나쁜 짓 하며 살았다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자,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었습니다. 하루하루 변함없는 몸 상태를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터지게 됩니다. 화가 나 미칠 지경에 분풀이 대상은 가장 가까이서 수발드는 사람과 의료진입니다. 그 시기에 저는 악마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절대자와 타협하려는 시기가 찾아와 종교적으로 매우 심취하게 됩니다.
저 또한 무교로 살아오다 신을 찾아 헤매었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남은 생은 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갖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치료를 거부하며 기도원이나 절로 들어가 재활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기도 한답니다. 저는 저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현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밤마다 숨죽이 흐느끼며 울면서 베개를 적셨던 무수한 날들이 떠오르네요. 당시 혼자 자전거 타다 넘어진 저는 원망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억울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모든 선택을 한 스스로를 원망해야 했기 때문에 무척 우울했었죠. 안 그래도 서러운데 병원에서는 그냥 포기라도 한 듯이 퇴원을 압박하니 죽고만 싶었습니다. 고작 3개월이 지나면 또 다른 병원으로 난민 생활을 해야만 했었던 떠돌이 신세. 보상받을 길 하나 없이 처자식과 함께 5 식구가 길가로 내몰렸던 상황. 치료실에서는 다른 환자들의 점차 나아지는 몸 상태와 보상금을 얼마씩 받는다는 얘기들은 늘 부러움의 연속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도 가혹하게 궁지로 몰아붙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죽으라는 거구나.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네 라면서 이 모든 상황의 종지부를 찍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목 놓아 울부짖으며 이산가족을 찾아 헤매듯이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제가 어떻게 죽을지 그 방법을 찾아 헤맸던 거죠. 밤마다 입에 터치펜을 물고서 인터넷에 동반자살 카페를 찾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가끔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워서 진짜 꺼이꺼이 울기도 했었죠. 기어코 찾아낸 카페에 도움을 청했고 메일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애타게 원했던 도움의 손길이었는데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지요. 내 삶은 분명히 망했고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죽고 싶었던 만큼 오히려 살고 싶었던 저의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빼앗겨버린 감각과 운동신경에 아빠 자리마저 빼앗겼다 착각했었던 것입니다. 제 나이 18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떠올렸습니다. 건강 챙기며 아이들 곁에 오래 있고 싶어서 술, 담배 않고 운동도 열심히 했었던 날들을 떠올렸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60km인데 자전거로 오가며 체력을 키웠던 지난날의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싫었었습니다. 원망할 대상이 없어 억울했던 과거에서 이제는 평생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할 필요 없는 사고라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다행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단 조금만 높은 부위를 다쳤더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겠죠. 또 감사하게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 어찌나 다행인지요. 그나마 남아있는 어깨끝 위의 감각은 더 소중하게 느껴져 느낌이 배가 됩니다. 저는 장애를 수용하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이들은 2가지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처럼 왕년의 버럭중사가 기죽어 살아서 쓰나 하는 생각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과 어떤 이들은 좌절의 늪에 빠져서 꽤 긴 시간을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집안에서 은둔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듯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또다시 부인하고 분노하며 타협하다 좌절합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그 밑바탕에 지금의 제 모습을 받아들인 수용이 깔려 있어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주 가끔 꾸는 꿈에서조차 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실제로도 발바닥에 체중을 실어 지면을 걷는 느낌이 현재는 상상이 안 돼요. 감각이 없는 지금의 모습이 서글프다기보단 이젠 충분히 받아들여서인지 원래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일상이 당연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들이 달라졌어요. 초기에 입원 중일 때 우측 엄지발가락에 내성 발톱이 생겼더라고요. 그 시기에 저는 장애를 수용하기 이전인지라 성격이 많이 위축되어 내성적으로 변해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내성 발톱을 치료하려고 발톱 주변에 마취 주사를 놓고 발톱을 뽑을 때 통증이 없어 놀랍고 순간 행복하기도 하더라고요. 이후 언젠가 아이들과 맛있는 돼지갈비찜을 먹으려고 포장해서 휠체어 테이블 위에 용기를 놓고 집에 갔는데 손은 그 사이에 수포가 터지듯이 빵빵한 이도 화상의 모습으로 절 맞이했었던 적도 있었죠. 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욕창이 그동안 제게 2번 방문했었는데 2번 모두 저의 섹시한 엉덩이에 꽃을 피웠더랬죠. 피부가 혈액순환이 되질 않아 괴사가 일어나도록 알지도 못했다는 게 처음에는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치과 가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던 험난한 과정에서 순간 내가 원하는 부위에 감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낯설은 제 모습을 사랑합니다. 비록 머리밖에 못 움직여서 불편한 것도 많지만 남들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큰 의미가 없을 텐데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만큼 성취감도 크게 느껴진답니다. 병원 생활할 때는 퇴원하면 평생 침대에 누워서 밥 얻어먹고 신변처리도 도움받으며 목숨 부지만 하며 살다가 죽어야 하는 삶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의 제 모습을 보세요. 충분히 멋부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강사로 활동할 줄은 정말이지 감히 꿈에도 생각 못한 모습입니다. 망했다 확신하던 내 삶에 망자 앞에 놔둔 발할 희망을 보기 시작한 제 삶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하는 제 삶에 많은 이들이 응원하며 우러러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변화된 제 삶에서 희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무대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LGU 플러스 광고 모델에 또 여러 방송 매체에서 활동하는 저를 보세요. 감히 꿈에도 상상 못했던 사지마비 장애인의 삶이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을 최중증 장애인의 비참해 보일 법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의 신기루 같은 이정표가 되지는 않나요? 각자 본인들의 삶에 욕심을 내시고 스스로 쟁취하시길 바라고 봅니다. 절대 스스로 자신의 삶의 크기를 속단하지 마세요. 이상 버럭중사 이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